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퍼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캠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의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화학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한 770여 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캠은 이제 한 세 종류 데이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질 데이터, 주로 이제 물질 기탁된 데이터로 혼합물이나 반응물 등을 모두 포함한 그런 데이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시험 관련된 바이오어세이 데이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질 관련돼서는 한 2.7억 종 정도 데이터, 그리고 화합물은 한 1.1억 종, 그리고 생물 시험 관련돼서는 한 2.9억 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련된 고유 아이디를 SID, CID, 케미컬에 대해서는 CID, 어세이에 대해서는 AID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검색창이 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나 화합물명 또는 이제 분자식, 카스번호, 스마일 코드, 뭐 인치 코드 이런 것들은 이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퍼캠에서 이제 검색을 했던 검색에서 이제 알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아이디, SID나 CID, AID 또는 진에 대한 아이디, 그 다음에 펀메드의 고유 문서인 PMID 등등을 집어넣어서 바로 검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접 화학 구조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하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싶은 경우는요, 이 아랫부분에 드로우 스트럭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화합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냥 구조를 넣고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 그림처럼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윗부분을 보시면 identity, similarity, substructure, superstructure, 3D similarity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그 identity 같은 경우는 그 분자를 찾아주는 거고요. 유사도 검색 부분은 similarity, 그 다음에 하부 군적은 이제 substructure, 상부 구조는 superstructure, 그 다음에 이제 3D structure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유사도 검색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데이터 한 6% 정도 유사도 검색하고요. 계속 유사도 검색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서브스트럭처, 아까 이제 요 구조인데요. 요 구조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서브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분자 구조 중에 아까 검색 지리 구조로 집어넣었던 구조를 하부 구조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검색 결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스트럭처는 반대입니다. 이것이 상부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내부에 있는 구조들들, 이게 상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의 내부에 있는 구조들을 찾아주는 검색이 되겠고요. 요거는 3차원적으로 유사도를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사도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이제 필터가 있는데요. 이 필터를 클릭을 해보면 기본적인 화합물의 물성들을 이제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이 필터를 둘 이유는요,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그 드럭 라이크니스를 예상을 해서 뭐 보여준 뭐 많은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핀스키 룰이라든지 그 밖에 뭐 고우스 룰이라든지 버버 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사약 드럭 라이크니스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에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물성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리핀스키 룰을 예상을 해보시면 대부분 분자량이 500 이하죠. 예, 여기 이제 400으로 돼 있는데, 예, 그런 형태로 이제 화합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테이터블 본드는요, 일반적으로 한 10개 이하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수가 점점 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헤비어텀의 숫자는 저 한 60에서 70개 이하로 쓰는데, 예,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도너도 5개 이하, 억셉터 같은 경우 10개 이하, 폴라 서피스는 한 140 옹고스트롱 정도 제곱 스퀘어 값에인데, 이제 여기는 그 범위 대부분 안에 있고요. 로그 P 값은 5 이하를 많이 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예, 화합물들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냐면, 예, 471개까지 줄인 거죠. 아까 이제 1000개 이상 있었던 데이터들이요. 네,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드럭 라이크니스에 만족하는 화합물 군들을 이제 추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스트럭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트는 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자량 순서대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 이제 구조 검색이 아니고 이렇게 키워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아스피린 이런 통상명으로 직접 검색을 하게 되면, 예, 가장 잘 일치하는 화합물을 제일 최상단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단에 보여주는 데이터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면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돼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을 19가지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합물 구조들, 예, 이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한 요약이 여기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퍼캠에 케미컬 아이디, CID가 있죠. 이거를 나중에 알고 있으면, 예, 이 화합물들을 전부 다 따로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케미컬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포뮬라, 그 다음에 동의어,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 그 다음에 언제, 뭐 이거 요약적으로 각각 많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아스피린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스트럭처에 보시면은 2차원 화학 구조 부분들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Find Similar Structure를 클릭하게 되면 이 구조와 유사한 화합물을 유사도 검색을 하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차원 유사도 검색하는 부분들도 이제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그 캠브리지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이거에 관련된 크리스탈 구조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데이터상에서는 한 개밖에 안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19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예, 크리스탈 구조가 19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직접 관련된 아티클도 DOI 넘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캠브리지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이고, 아래 거만 이제 PDB 인 유로피언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네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예, 보시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시면은 이제 레졸루션을 보고 어느 게 좀 더 정확한 구조인가 뭐 이렇게도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름에 관련돼서 정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유팩에서 지정하고 있는 네임, 그 다음에 인치 코드, 인치 키, 카로니컬 스마일, 그 다음에 몰큐 포뮬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DB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유 번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링크를 다 걸어져 있고요. 예, 유사어, 이제 특히 유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MESH, 예, Medical Subject Headings. 그래서 이제 그 약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얘들을 분류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적 물성값들을 이제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옆에 각각 실험 데이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계산한 데이터들을 주로 많이 넣습니다. 퍼캠에서 계산한 뭐 로그피라든지 억셉터, 동너, 뭐
등등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그 여러 사이트로부터 모은 데이터들이어서요. 예, 물리적인 디스크립션도 있고요. 칼라나 폼, BP, MP, 플래시 포인트, 솔루빌리티, 덴시티, 이런 베이퍼 프레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소스별로 실험 데이터들 결과들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리텐션 데이터, 코벳 리텐션 인덱스 데이터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거 머티리얼에서 제공하는 부분 링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스펙트라 인포메이션인데요. 이 분광학적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1D NMR 데이터 보시죠. 이게 여러 군데 소스에서부터 가져왔는데 여기 스펙트라 베이스에서부터 이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스펙트라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거 매스, GC 매스, 매스, AC 매스 등등 다양한 실험 데이터들이 있고요. UV, IR, FTIR, 그다음에 ATR, IR 다양한 라만 스펙트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제 연결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혼합물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그 관련된 물질들.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들 링크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드럭의 메디케이션 인포메이션 부분을 주고 있는데 이게 드럭 같은 경우에는 드럭 관련돼서 다양하게 여기 이제 뷰 모어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그 드럭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여기 이제 간독성 관련된 데이터 WHO에서 이제 이렇게 복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설명했고 임상 실험한 결과들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한 물질에 대한 데이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마콜로지나 바이오케미스트리 관련된 부분 분류 기준들도 있고요. EPA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 ATC 코드 부분도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 분포 배설에 관련된 데이터나 거기에 대한 설명 대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 오브 액션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메타볼라이트 대사체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곳에서의 인포메이션도 있고 다양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건가 용도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제조 방법 주로 의약품이라서 임퓨리티 불순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되고 있는 부분 어디서 수입되고 수출되고 있나 이런 인포메이션까지 분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세이프티에 관련된 인포메이션도 있고요. 12가 이제 독성에 관련된 부분 독성 인포메이션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 또 가져와 있고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이 아스피린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 관련된 논문, 와일리의 레퍼런스 이런 것까지 아주 방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관련된 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컬 인터랙션 부분은 이게 이제 이 아스피린이 단백질에 묻혀서 같이 결합되어 있는 3D 구조들을 PDB 코드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구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한 7가지 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7가지 종을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PDB 사이트로 들어와서 안에 이제 단백질 아스피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들을 결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파일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별로 다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드럭하고 진 인터랙션 하고 있는 부분, 케미칼과 진의 인터랙션 하고 있는 부분, 이게 아스피린하고 이제 진하고요. 그런 인포메이션하고, 드럭 뱅크에 있는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드럭 인터랙션에 관련된 다른 드럭과 어떤 인터랙션이 있나, 드럭 푸드 인터랙션, 패스웨이,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테스트한 결과들이요. 이것도 이제 캠블서부터 이제 다양한 사이트, 그 다음에 그 어세이한 데이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여기다 이제 같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MSH에서 트리 타고 들어갔을 때 이 아스피린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뭐 이런 거 하고요. 케미칼 유로피안 바이오인포메틱스에 있는 온톨로지 관련된 정보, 케그 관련된 부분, 케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결된 부분들하고 WHO의 ATC 클래시피케이션 리스트 뭐 등등 케마이디 플러스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분류해 놓은 정보까지 모두 있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아까 한 770여 군데 소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아스피린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예, 나온 거는 전체 한 54개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여기 이제 구조 검색을 집어넣을 때요. 스마트 코드로도 이렇게 바꾸면은 인치 코드라는 걸 직접 넣어서 검색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몰 파일 같은 경우를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예, 아이고, 하게 되면 글쎄요, 제가 지금 몰 파일이 있나요? 이거는 뭔가를 하나 안 했네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done을 썼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임포트를 눌렀어야 되는데, 임포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이 구조로 검색을 하겠다 하면 여기 폭약 종류인데 이렇게 유사도 하고 이런 검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 화물 똑같이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세타아미노펜인이죠. 일단 여기서 혹시 크리스탈 구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까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크리스탈 구조가 있는데요. 무려 32개나 있습니다. 32개의 크리스탈 구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혹시 PDB에서 단백질하고 결합한 3차 구조가 있을까요? 그게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찾는다면 여기 이제 17번에 프로틴 바운드 3D 스트럭처 이렇게 하고 보시면 11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문제 뭐 부작용이 있을까요? 톡시스티 이렇게 보겠죠. 톡시스티 여기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요, 이게 이제 헤파토톡시스티 간독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 안에 내용에 보시면은 그 음주 시에 복용하면 간독성이 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특허가 몇 종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겠죠. 여기도 디파짓 페이턴트를 좀 자세히 열어서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FDA 오렌지북에 있는 페이턴트 확인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적당한 것이 페니실린, 요 물질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고 싶은 게, 이거를 어디서 판매를 할까요? 예, 제가 사는 곳은 시그마 알드리지인데, 그러면 이제 케미칼 벤더로 들어와서 시그마 알드리지를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시그마 알드리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양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좀 취급상의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보시면 스킨 리액션, 센시타이제이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WHO의 ATC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에서 어떤 형태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 보려면 클래시피케이션에 보시면 WHO ATC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혹시 드럭뱅크의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드럭뱅크 사이트에 링크가 있어서 직접 클릭하고 들어가면 타이레놀의 드럭뱅크에서의 정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캠에서 특정 물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브리민트라는 물질을 검색을 해서 뒤지고요. 요거를 찾았죠. 근데 요걸 찾았는데 이 화합물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한 95% 범위 내에 화합물을 좀 검색을 하겠다.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조 나온 것에 find similar structure를 하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해서 유사도를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 잘 안 드렸는데 95% 요거는 요 세팅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90%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95%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유사한 물질들을 검색을 해서 보여주겠죠. 근데 이렇게 검색돼서 나온 물질 중에서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드럭라이크한 속성을 좀 만족시키는 걸 해보고 싶다. 뭐 분자량은 500 이하, 로테이터 분도는 한 10개 이하, 이건 최대가 8개라서요. 하고 도너 억셉터 숫자는 5개, 10개 들어갔고요. 폴라 서피스 에리어는 한 140 이하, 요 기준 해주고, 로그 P 데이터는 5 이하,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396종으로 이제 화합물을 줄인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찾은 것 중에서 이제 유사한 95% 유사한데 그 로그 P 값이 큰 거부터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1이 제일 큰 거죠. 아까 이제 로그 P가 5 이하인 것들 중에서 제일 큰 분자 순서대로 이렇게 소트해서 구조들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구조고요. 이제 체인들이 조금 늘어난 형태가 있겠죠. 그런 유사한 구조들을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이제 하부 구조 검색 결과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필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량은 이제 큰 게 좀 있어서요. 여기는 500이야. 그 다음에 로테이터 본드도 10개 이하. 억셉터는 10개 이하. 그 다음에 폴라 서피스에서 140.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116개로 데이터가 줄었죠. 이렇게 해서
이 하부 구조를 검색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예. 이 퍼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데이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서 그 계층 분류를 원래 이제 퍼캠에서 해놨었어요. 아까 MESH로도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분류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만 묶어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캔불의 타겟 트리를 이제 어세이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세이별로 볼 수도 있고요. 컴파운드별로도 볼 수 있고, 요게 지금 타겟별로 이 퍼캠에서 캔불에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뭐 타고 들어가시면 엔자임이 카이네이즈의 내부 프로틴 카이네이즈 중에서도 CK1 카이네이즈 CK1의 원 패밀리 중에 CK1 A, G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보여주는 숫자가 뭐냐면 이 숫자가 이제 제가 지금 컴파운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 타겟에 해당돼서 관련되는 케미칼 종류가 222종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1087종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퍼캠에서 이 CK1 알파 A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케미칼들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요거에 대한 액티비티 실험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바이올로지컬 테스트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데이터를 찾아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화학종을 다시 그래서 다시 요거를 이렇게 그 케미칼 리스트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DF 파일이나 JSON이나 XML 파일로 받으셔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따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작업들을 굉장히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많이 쓰는 기능들이 이제 캔불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자임도 있고요. 엔자임을 분류별로 해놓은 것들이요. 진이나 프로틴별로 이렇게 해놓은 분류해놓은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캠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퍼캠의 뭐 바이오어세이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요. 또 바이오어세이 종류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TOC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화물별로 이제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케미칼 피지컬 실험 데이터들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종류별로 열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 뭐 예를 들어서 덴시티라든지 또는 로그피라든지 그 다음 멜팅 포인트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한꺼번에 좀 리스트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17,981개 케미칼에 대해서 이걸 세부 들어가 보면 이제 멜팅 포인트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추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퍼캠에서 많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요. 이 아래쪽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784개의 데이터 소스가 있다고 나와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익스플로어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이제 모든 그 소스별로 데이터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오세이 데이터를 해도 되고요. 뭐 소스별로 구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라이브 바이오세이 데이터 중에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벤더,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쪽 회사들 리스트, 그 다음에 연구에 관련돼서 구축되어 있는 소스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해볼 거는 뭐냐면 드럭에 대한 거를 잘 모아놓은 드럭뱅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드럭뱅크는 이제 나중에 따로 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드럭뱅크에서 케미칼이 13,000여 종에 어노테이션이 19,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케미칼 정보를 보시려면 위로 가면 되고 어노테이션에 관련된 사항을 보게 되면 어노테이션을 들어가게 되면 드럭뱅크 안에 일종의 보면은 물리학적 실험 또는 이제 ADM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링크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도 관련돼서 많이 보는 실험이 이제 카코트 셀 퍼미어빌리티인데요. 이런 데 데이터를 클릭해서 뭐 예를 들어서 XML 이런 형태로 저장하겠다. 그러면은 이 화합물 내의 데이터를 XML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번에 이제 받은 부분이 있어서요. 요걸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XML 파일로 받으시면은 참고로 엑셀에서 XML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받았던 XML 파일을 형식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XML 형식으로 해서 불면은 그냥 엑셀 시트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파일인데요. 요 파일인데요. 요 파일을 이렇게 XML 파일을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코트 컴파운드에서 이제 데이터 소스를 어디서 있고 실험 값들은 얼마가 되고 뭐 이런 인포메이션까지 모두 끌어와다 데이터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요. 퍼캠 안에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교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URL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자, 아까 그 CID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는 내가 이제 화물에 대해서 뭐 인치 코드라든지 스마일 코드라든지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파일로 불러 가지고요. 그거를 어, 뭐, 이 CID 값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어떤 화합물에 대해서 스마일 코드라든지 네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럼 그 데이터를 퍼캠의 CID에 무엇인가 이게 매칭하는 과정을 해서 파일로 전환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파일로부터 아웃풋을 CID로 다 저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읽은 것들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예. CID로 바꿔서 다른 파일 포맷으로 바꿔가지고 아웃풋을 저장하는 그렇게 해서 압축해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는 기능이죠. 한번 또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MSH에서
내가 화합물을 분류하는 트리에 따라서 있는 화합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추려오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케미칼 들어 카테고리 부분을 들어가시면요, 여기 케미칼 액션 to use, 예, 그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파마콜로지컬 액션, 그 다음에 그래픽 유스, 그 다음에 안티 이펙티브 에이전트, 안에 보면 안티 박테리얼 에이전트, 그 다음에 베타락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페니실린이 있거든요. 요 페니실린하고 관련된 붙은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케미칼들을 보겠다. 지금 아까 제가 컴파운드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311종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똑같이 마찬가지로 필터를 통해서 또 드럭 라이크한 범위로 줄이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화물들을 205개로 줄여서 이거를 이제 SD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포캠에 대한 구조 검색서부터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